중독성이 강한 온라인 도박, 최근 10대 청소년 사이에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 내의 청소년들의 도박 중독 역시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청소년 도박의 실태 그리고 해결 방안 한아름 리포터와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실제로 청소년 도박 실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심각합니까? 네, 지난 19일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치유원에 따르면요. 최근 발표한 2024년 청소년 도박 실태 조사에서 호남 지역 청소년의 6.4%가 평생 한 번 이상은 도박을 해본 적 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예. 이 결과는 전국 평균 4.3%보다 2.1% 높아서 전국 5개 권역 중 가장 높은데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시면 한 급당 학생 20명 중 1명은 해본 적이 있다는 겁니다. 성인들의 사이버 도박 문제점이 그대로 학교 내에 학생들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실인데 네. 학생들이 사이버 도박을 해봤자 뭐 얼마나 할까 싶었는데 조사된 액수가 상당하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사채와 총판을 통해서 수천만을 잃기도 하고요. 벌기도 하고 성인들은 벌기도 힘든 이 돈을 사이버 도박을 통해서 번 학생들이 많다고 합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청소년 도박 금액은 총 37억 원이고요. 1인당 평균 78만 원 정도를 도박한다고 합니다. 이게 16세 남학생 1명은 최고 1억 9천만 원을 걸고 사이버 도박을 해서 적발된 사례도 있다고 경찰청이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네, 저도 사실은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아직까지는 이 도박과의 관계성이 증명되진 않았지만 광주 지역 내에서 가장 쉽게 절도를 할 수 있는 차량 털이 범죄가 매년 증가 추세인데요. 아, 범죄를 해서 그 돈을 마련하는 거예요?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학교 내에 사채를 이용하기도 하고 또 돈을 빌려서 도박을 하고 돈을 따면 학생들이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요. 그래서 돈을 잃으면 또 그 학생들이 사채를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성인들의 사이버 도박을 그대로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직 학생들은 용돈으로 이제 도박을 하다 보니까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2차 범죄까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심각하군요. 네, 이 광주 경찰청의 최근 3년간 관내 차량 털이 범죄 현황을 보면요. 지난 2022년에는 351회, 2023년에는 473회, 2024년에는 551회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차량 털이 범죄의 대부분이 청소년에 의해 범행이 일어나는 것으로 조사돼서 도박 연관성에 대한 추적이 필요하다라는 전문가의 의견들도 많습니다. 광주대학교 박주정 특임 교수에게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청소년들은 자금력이 없기 때문에 자금력이 없는 상태에서 도박을 하게 되면 2차의 일탈을 꿈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도박과 어른들의 도박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그 사이버 도박에 접근하게 된 계기는 일단 친구들 또래 집단으로부터 권유를 제일 많이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폰이나 사이버를 통해서 얼마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금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이 사이버 도박에 시작을 하려는 징후를 빨리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아이들이 이러이러한 징조를 보일 때 뭔가 좀 이상하다 라고 빨리 조기 차단을 시켜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예전부터 도박하면 어른들이 애들의 조그만 일탈 우리도 내가 다 해봤어 이 정도로 관대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 문화가 굉장히 다음에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도박이라고 하면 성인들의 안 좋은 세계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청소년들의 도박도 심각합니다. 현장 전문가와 함께 청소년 도박의 심각성 그리고 해법 찾아보겠습니다. 광주 전남 도박 문제 예방 치유센터 김용곤 팀장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광주 전남 도박 문제 예방 치유센터는 어떤 활동을 하는 곳입니까?
저희 광주 전남 도박문제 예방치유센터는요, 지역의 도박 문제 관련돼서 예방치유 전반형적으로 다 도움을 주는 기관이고요. 예. 국가에서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대상군이 청소년도 도박을 경험했다라고 한다면 도움을 드릴 수 있고, 성인도 도박을 경험했다라고 한다면은 도움을 드리고 그의 가족분까지 심리적인 지원까지 하는 기관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최근에 광주 전남 지역의 청소년들의 불법 도박 관련 검거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까? 저도 최근에 보도자료를 제 내용을 봤는데요. 예. 2022년부터 24년까지 지난 3년간 청소년 불법 도박 근거자가 62명으로 집계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예. 경찰청 자료뿐만 아니라 제가 소속되어 있는 광주 전남 도박문제 예방치유센터 자료를 보더라도 2022년도에는 센터로 접수한 청소년이 73명이었는데 2024년도에는 332명입니다. 그만큼 청소년 접수 인원이 4배 이상 증가한 건데 예. 청소년 불법 도박이 수면 위로 점점 올라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령대를 보면 초등학생, 또 고등학생 이렇게 도박을 하는 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고 하던데요. 어떤 유형의 도박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연령이 조금 저연령화가 된다고 있다는 거는 청소년들이 더 위험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예. 청소년들이 도박을 접하는 경로를 보면은 주변 사람들이나 친구, 선후배를 통해서 접하는 경우들이 다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스마트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는 경우도 있는데 주변인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도박을 접하다 보니까 그 주변이 이제 도박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예. 주로 청소년들은 도박이 짧은 시간에 빠른 보상을 해주는 10초에 한 판씩 이루어지는 카지노 중 하나인 바카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외에 룰렛, 스포츠 토토, 미니게임 형태의 실시간 도박들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어린 청소년들이 불법 도박에 빠지는 이유는 뭘까요? 단순한 호기심 넘어서 구조적인 원인도 있을까요? 단순한 호기심 외에 청소년의 이제 발달적 시기를 특성을 고려하지는 않을 수는 없긴 한데요. 예. 언제부터인가 청소년들의 도박은 그들만의 놀이문화로 이제 좀 정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누구나 손쉽게 온라인 도박을 접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 환경이 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내 친구들은 손쉽게 도박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또 손쉽게 돈을 딸 수 있다라는 그릇된 정보들이 청소년들을 더 현혹시켜서 도박으로 유의시키는 참고로서 역할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경찰의 처벌이나 상당 기관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도박 문제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는데 청소년 도박의 중독성, 지속성 어느 정도입니까? 청소년들의 이제 도박 문제 수준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날 수도 있긴 한데요. 일단 단순 호기심에서 도박을 경험한 친구들이라면은 저희가 경찰의 단순 개입으로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예. 근데 도박의 경험 기간이 조금 길고 도박으로 딴 금액이 크고 그리고 도박을 통해서 자기 효능감 고취라든가 대적으로 좋은 경험들을 많이 했다면 도박 중독이라는 질병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청소년 도박 행동이 중독까지 이르렀다라고 한다면은 경찰의 처벌이나 상담기관의 개입만으로는 쉽게 벗어나는 건 좀 어렵고요. 조기에 발견해가지고 최소 골든타임을 찾는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시간에 예방하거나 치유 활동하는 것도 좀 도움이 되겠습니까? 물론 도움이 됩니다. 이게 조기에 발견하는 게 가장 큰 도움이 돼요. 예. 그러기 위해서 이 센터의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널리 알리고 저희가 학교로 찾아가서 예방교육 같은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교육청과 협업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도 이런 정보들을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조기 개입하는 데 있어서의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잘못 들어갔더라도 이런 거 안 되는데 라고 하고 얼른 나와야 되는 거니까요. 청소년 스스로. 그럼요. 예. 광주 전남 도박 문제 예방 치유센터에서 그럼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뭐가 있습니까? 저희는 이제 예방 사업도 하고 있고 치유 사업도 하고 있는데요. 네. 주 사업은 이제 도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렇게 12회기 개인 상담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외에 다수가 모였을 때는 집단 상담 및 심리 지원 프로그램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학부모나 교사 대상으로도 대처가 필요하다면은 그런 교육 지원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가정, 지역 사회의 역할이 굉장히 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요. 청소년 도박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점이 시급하게 개선돼야 할까요?
방금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청소년 도박 문제를 위해서 저희가 가장 시급한 거는 관심입니다. 아이들과 소통하면서 아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걸 바라본다고 한다면 네. 조기에 그 문제를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청소년 도박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아마 센터뿐만 아니라 가정, 학교에서의 큰 관심하고 아이들이 무엇을 하는지 관찰하고 소통하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혹시 도박을 경험했다라고 한다면, 힘들어한다라고 한다면 주저없이 저희가 국번 없이 헬프라인 1336이 있습니다. 1336. 네, 맞습니다. 네. 이쪽으로 연락하시면은 저희가 무상으로 전문기관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주 전남 도박 문제 예방치유센터 김용곤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청소년 때 도박에 노출이 되면 성인이 됐을 때 더 큰 도박을 하게 돼서 사행성을 쫓게 되진 않을까라는 걱정도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2023년 9월 25일부터 지난 10월 31일까지 전국의 시, 도청 사이버 범죄 수사대를 중심으로 사이버 도박 특별 단속을 했더니 검거된 사람 중 47.2%가 청소년이었고요. 연령별로는 17세가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만 9세 어린이까지도 사이버 도박에 손을 댔다가 경찰에 붙잡힌 사례도 있습니다. 예. 이처럼 전문가들은 중독 시기가 빨라질수록 재발뿐만 아니라 다른 중독에 노출된 위험이 더 커진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충동을 조절하는 전두엽의 기능이 발달하기 전이라 중독에 더 취약하기 때문에 앞으로 인간관계나 건강, 사회생활 전반에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해결 방안은 뭘까요? 일단 전문가들은 청소년 도박 문제와 성인 도박은 좀 다르게 인식을 해야 한다라고 제언을 했습니다. 이 청소년기의 도박 중독은 뇌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청소년 도박 중독 치료에서도 성인과 완전히 분리해 상담과 치유를 해야 되고 예. 자녀가 도박 중독이면 부모도 함께 상담 치유에 참가하는 등 성인 도박 중독과는 같은 성상이 아니라 좀 다른 선상에서 가야 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사이버 도박에 빠지지 않게 접근 자체를 막는 건 어때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도박 관련된 미끼 광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했는데요. 네. 불법 도박 사이트 접속 차단, 이용 해지 등을 결정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에서 과감하고 공격적으로 청소년 대책이 시급하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예. 전 세계는 도박 중독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는 이 도박 중독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도박 중독 역시 질병인 동시에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인식을 해야 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다른 나라의 경우는 청소년 도박에 대해서 어떤 관리 또는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까? 네, 이 청소년 도박 문제 해결을 위해 해외에서는 도박 접근성 해제, 제한, 그리고 예방 교육 강화,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서 이 청소년 도박을 근절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예. 예를 들어 영국의 경우는 게임위원회를 통해서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를 기소하고 강력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사회 구성원이 아동의 도박 접근을 막아야 한다는 인식을 강조하고 게임형 도박에 대해서도 일반 도박과 동일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경우에도 청소년 도박 문제 예방을 위한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학교 및 지역 사회에서도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도박 중독 상담 및 치료 서비스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지금 정부가 지난해 6월부터 전국 초중고 도박 중독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고 도박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있는데요. 광주시 교육청 체육예술인성교육과 생활교육팀 김유신 장학관에게 관련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광주광역시 교육청에서는 청소년 도박 예방 캠페인을 위해서 도박 예방 주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5월 셋째 주에 운영하였습니다. 도박 예방 주간에는 학생 중심 도박 예방 캠페인과 특별교육, 집중상담 등의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광주광역시 교육청의 도박 예방 교육은 학생 대상으로 연 2차시, 교원 대상 연 1회 도박 문제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박 예방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학교로 찾아가는 도박 예방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도박 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와 도박의 위험성, 중독성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예, 청소년 불법 도박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데도 처벌 기준이 너무 낮다.
이 점이 이제 지적되고 있는 거군요. 네, 그것도 지적되고 있고요. 법 제도는 방치 수준이라는 전문가의 지적도 물론 있습니다. 처벌 기준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도박 없는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짚기도 했는데요. 도박은 혼자 할 수 없는 구조상 누군가는 도박장을 개설하고 주위에서 흔히 접할 수만 있다면 도박에 빠지기 쉽다는 게 이유에서입니다. 또한 청소년의 사이버 도박에 대한 교육을 진행할 전문가들의 양성 교육과 적극적인 치료 개입도 필요하다라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광주대학교 박주정 특임 교수에게 들어보겠습니다. 학교 폭력이나 성폭력, 생명, 자살 안전사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경각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크게 경각심을 갖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서 교육청이나 이런 곳에서 도박에 대한 걱정을 하고 부서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만은 예전에는 생활지도의 한 분야로서 이것은 생활지도 분야가 아니라 정신적인 질병 분야라고 해갖고 서로 핑퐁을 하는 그런 문제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학교 폭력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무섭지만 사이버 도박은 중독성이 아주 심하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크다라는 것을 어른들의 인식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학교에서 이루고 있는 예방 교육이 내실화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예방 교육을 누가 하고 있냐면 학교에 있는 선생님이나 외부에 있는 전문가들이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많은 자원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버 도박에 대한 전문가 양성 과정도 좀 만들어서 정말 전문적인 지식인 사람들이 가서 해야 되고 부모들이 자식에 대해서 나무래거나 훈계를 하면 들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단계는 사이버 도박의 첫 번째 단계일 때는 그렇게 되지만 이게 어느 정도 옮겨가게 되면은 부모들의 조언이나 선생님들의 나무랭 갖고 해결될 수 없는 즉 몸을 머리를 생각을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없는 단계에 왔기 때문에 이럴 때는 지체 없이 병원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사이버 도박을 근절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에 대한 무관심을 버리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설마 우리 아이가 라는 생각 대신 언제든 그 유혹에 노출될 수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예방에 힘써야 됩니다.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결국 우리의 모두의 책임이니까요. 예, 사회적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청소년 사이버 도박 문제가 우리 모두 힘써야겠습니다. 한아름 리포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